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풍요로움, 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이런 비슷한 말을 들으신 적이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 공부 열심히 해야 돈 많이 벌고 성공하지. 뼈 빠지게 일해서 부자가 돼야 편하게 살 수 있어. 엄마 아빠가 너 위해서 돈 벌러 하는 거야. 열심히 일하는 거야.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돼야 더 인정받지. 그리고 더 편하게 살지. 그리고 더 행복해지지. 돈 많은 사람들이 문제야. 부자들은 저렇게 보통 비리를 많이 저지르지. 비도덕적이지. 비양심적이지. 돈 때문에 저렇게 끔찍한 사건들, 사고들이 생기는 거야. 돈이 문제지. 돈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거야. 네, 많이 귀에 익숙한 표현들입니다. 그쵸? 우리는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어른들에게 돈과 부자, 그리고 풍요로움에 대해서 수많은 부정적인 관념들, 믿음들, 기억들, 집단 무의식을 계속해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주입받아오며 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부 세계는 내 내부 세계, 즉 나의 무의식적 관념들, 기억들, 경험들, 학습되어 온 체계, 집단 무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외부 세상으로 그대로 거울로 비추어져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편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고 이러한 원하는 것들이 애써서 외부 세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미친 듯이 방법을 찾고 자기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한계의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관념들, 무의식적인 관념들인 겁니다. 우리 무의식적 관념들은 주로 부정적이고 두려움, 공포, 걱정, 그리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어떤 본능적인 에고의 마음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우리의 깊이 박혀있는 세포 하나하나마다 다 박혀있는 이러한 믿음들, 관념들을 정화시키고 바꾸어서 쉽고 즐겁게 풍요로움을 다스릴 수 있을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요. 오늘 곁들여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라이온 북스에서 협찬해주신 책입니다. 네, 책에는 다양한 구체적인 현실적인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저는 채널의 특성상 뒷부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뒷부분, 우리의 관념들, 우리의 무의식적인 믿음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책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관한 대화가 좋지 않다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돈과 경제적 성공과 실패는 개인의 문제로서 논의해도 안 되며 분명 가르쳐서 안 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학교에서는 아직까지도 경제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죠. 부모에게 얼마나 버는지 물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고 지금도 배우자의 봉급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급여가 얼마인지 묻는 것도 예의 어긋나는 질문이라고 믿어져 가고 있죠. 그 결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고 배워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돈과 재무에 관한 실제로 대화하는 사람이 극히 드문 세상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상류사회에서 하는 게 아니란다. 그런 이야기는 예의 없는 질문이란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자라게 됩니다. 자, 왜 우리는 돈이나 풍요로움에 대해서 배우면 안 되고 이야기하는 게 예의가 없는 것이 되었고 왜 부자가 되는 것은 무언가 내가 돈을 좋아한다, 돈을 원한다는 것은 왜 속물처럼 여겨지는 믿음의 시스템에 살게 되었을까요? 자, 꼭 한번 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처음에 제가 책 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수많은 그 어른들로부터
받아온 기억들, 믿음들, 무의식적 관념들, 학습되어져 온 프로그램,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무의식의 믿음이 95% 이상의 영향을 미쳐서 외부 세계, 즉 나의 현실을 창조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믿음들이 부정적인 것들이죠. 두려움, 공포,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런 어떤 깊이 잠재되어 있는 감정들, 기억들, 관념들로 인해서 외부 세상에서는 그대로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책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은 계속 문제였다. 청구서는 걸칫거리였고, 이웃들에게 친구들, 동료들에게 지지 않으려 허세 부리는 짐 빠지는 일이었으며, 경쟁을 해야 하는 시스템, 기업가는 머저리라고 여겨졌으며, 인생에서의 지위는 고정되어 있었다. 거기서 부자까지 된다면 얼마나 힘들어질까. 돈은 정말 끔찍한 짐이고, 서류 작성이나 책임 문제, 그것도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견해는 돈이 실제로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라는 관점으로 여겨졌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돈에 대한 부정적 프로그램, 무의식, 기억들, 관념들을 정화하면 외부적으로 초점이 맞춰져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것들을 쉽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무의식의 믿음을, 기억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돈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내가 어떤 감정과 기억, 관념을 갖고 있는가를 잘 만나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떠한 관념을 갖고 있는가를 잘 만나야 합니다. 자, 이 책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돈은 무엇이다. 돈은 무엇이다. 부자는 무엇이다. 그 무엇에 여러분은 무엇을 쓰실 건가요? 자, 무언가 난해하다면 나의 개념, 관념이 어떤 것인지 자기가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보기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 한번 골라보십시오. 돈은 부족하다. 돈은 풍족하다. 부족하신가요? 풍족하신가요? 자, 내 무의식 속의 깊은 관념들을 지금 만나보고 있는 겁니다. 2번, 돈은 좋은 것이다. 그리고 돈은 만족스럽다. 아니면 돈은 나쁘고 나쁜 사건들을 창조시킨다. 자, 둘 중에서 제가 드리는 보기 중에서 내가 더 그렇다고 생각하는 쪽에, 더 근접한 쪽에 한번 메모해 보십시오. 자, 3번, 돈은 월 간격으로 들어온다. 아니면 돈은 다양한 곳에서 언제든지 곳곳에서 들어온다. 둘 중에서 어떤 쪽에 더 가깝게 느끼시나요? 적어주시고요. 4번, 나는 돈복이 없는 편이다. 아니면 나는 돈복이 많고 나에게 여러 경로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돈과 나는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다. 자, 5번, 돈은 주로 남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 아니면 나는 돈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남녀 상관없이 누구나 돈과 친해질 수 있다. 7번, 돈은 골칫덩어리다. 아니면 돈은 해결책이다. 자, 자신에게 솔직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의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8번, 돈 이야기는 금기시 되어야 한다. 더 가까운 쪽을 택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돈 이야기는 정말 중요하고 편하게 해야 한다. 자, 어떤 게 더 많으셨나요? 자, 부정적인 내용이 더 많으신 분들은 내 돈에 대한 무의식, 내가 몰랐던 무의식, 관념들, 기억들,
집단 무의식 믿어왔던 믿음체계는 돈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편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것을 많이 택하셨다면 내 어떤 노력에 의해서 마음 공부라든지 무의식 정화를 통해서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신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왜 해봤냐면요.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 믿음, 기억, 무의식적 관념,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가를 솔직하게 마주하셔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마주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책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책에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무의식적 관념과 기억을 갖고 있는지를 내 프로그램을 잘 먼저 만나셨다면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돈에 대해서 어떻게 배워왔고 부모님이 어떻게 가르쳤고 주변 어른들이 어떤 말을 했으며 부모님이 돈 때문에 싸우셨는지 부모님은 돈을 쓸 때 어떤 태도를 쓰셨는지 돈 벌기는 쉽다고 하셨는지 어렵다고 하셨는지 돈을 쓸 때는 마음 편하게 즐겁게 쓰셨는지 전전긍긍하며 걱정하며 아껴 쓰셨는지 그러한 수많은 기억들을 잘 돌이켜보면서 내가 왜 이런 관념들과 기억들, 무의식적 프로그램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학습되어 온 프로그램들, 기억들, 관념들, 그리고 집단 무의식이 상당히 무서운 것인데 우리 모두는 집단 무의식의 영향을 다 받고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억과 감정, 무의식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말로써 표현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내가 부모님은 돈 때문에 싸우셨고 뉴스를 보면 항상 돈 때문에 사건 사고가 나는 것을 많이 봤고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고 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자랐고 돈을 쓸 때 가격표를 항상 체크하는 어머니를 보았고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부러워하고 예를 들어서 좋지 못한 돈이 힘든 가난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 놀리는 것을 보았고 등등의 우리 인간 사회에서 겪었던 경험들과 기억들과 교육들로 통해서 내가 그렇게밖에 기억할 수 없고 무의식 속에 깊이 새겨질 수밖에 없었어 라고 글을 통해 또는 말을 통해서 인정해 줍니다. 네. 자, 그러고 나서 세 번째도 정말 중요한데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책에 있는 한 구절을 더 먼저 낭독해 드릴게요. 자,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마음가짐 그것이 어땠는지 기억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부정적인 경우 긍정적인 경우로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자신을 길러준 사람을 평가하여 곁길로 빠지면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당신이 잘 되기를 그들이 가슴속으로 바라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부모님의 잘못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누구를 원망할 부분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고 부모님의 잘못도 아니고 선생님이나 다른 어른들의 잘못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무의식은 그저 대물림 되었을 뿐입니다. 그들도 몰라서 그렇게 가르친 거죠. 몰라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그저 그들의 선에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자, 책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도 아마 문화적으로 흔히 받아들여지는 것을 배웠거나 돈에 대한 사고방식을 잠재의식적으로 인정했을 겁니다. 자, 평가해본 뒤에 아주 중요한 단계를 밟아야 하는데 지난 3개월간 달력과 수표책을 조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전념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면 달력과 수표책을 보면 됩니다. 시간과 돈을 지출하는 유형과 항목을 살펴보십시오. 10중 8구 일상활동과 지출 명세는 사고방식의 결과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활동과 지출 명세 역시 바뀌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마음과 심리를 바로잡아서 원하는 말을 강화시키라고 합니다. 재정적 잠재의식을 뒤집으려면 먼저 믿음을 바로잡아야 한다. 믿음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방법을 차례차례 소개해드렸고, 자,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 잠재의식에 뿌리 깊이 박힌 믿음을 바꾼다는 건 정말 쉽지 않지만 꾸준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공유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나의 깊은 무의식 속에 기억과 관념, 집단 무의식 프로그램을 만나셨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경험과 기억들을 잘 만나서 인정해 주는 것까지 잘 하셨다면, 세 번째는 내가 왜 풍요로워지고 싶고 내가 왜 부유해지고 싶은지 그 궁극적인 결론적인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몇백만 원짜리, 정말 고가로 가볼게요. 몇천만 원짜리 시계, 가방, 뭐 억대의 차, 명품, 뭐 의류, 잡화, 자동차, 넓은 집, 풍요로운 환경, 호화스러운 생활, 뭐 대저택, 요트, 보트 등등등을 갖고 싶은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억만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왜 그것을 원하느냐? 그 궁극적인 이유를 꼭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가 이유를 꼬리를 물고 가다 보면 결론은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자유롭고 싶어서 그 결론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 중간 단계에서는 재밌으니까요.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요. 인정해 주니까요. 즐겁게 지낼 수 있으니까요. 걱정이 없으니까요.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이유들 다 맞지만 그 이유들의 이유에 꼬리를 물고 가다 보면 결국은 사랑받고 싶은,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자유롭고 싶은 그 궁극적 이유에 도달하게 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사랑받고 싶고 버림받기 두렵고 자유롭고 싶은 나의 무의식 속 깊은 에고의 두려움의 이유를 만나주고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그러한 부정적 무의식과 관념들, 기억들을 정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구나. 내가 정말 자유롭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구나. 그것을 내 내면 아이를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인정하고 그것에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여 주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음 단계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단계는 이제 실제적인 단계입니다. 잘 받는 연습. 저도 예전에는 받는 걸 되게 불편했었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꼭 보답을 해야 됐고, 칭찬을 받으면 괜히 어색하고, 왠지 겸손해야 될 것 같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칭찬이든 선물이든 배려든 무엇이든 잘 주는 것부터 중요하지만 잘 받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잘 받는 사람이 잘 줄 수 있고, 잘 받는 연습을 하는 사람만이 이 풍요로움, 이 무한한 우주의 풍요로움에도 더 열린 자세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책의 몇 구절을 인용해서 소개해드렸고요. 제가 너무 간단하게 이러한 무의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렸는데 다음에는 얼굴 뵙고 실제로 영상을 찍으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 무의식들을 만나고 정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공유해 주시고 오늘도 깨어있는 하루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